자, 얘들아, 우리 이제 마지막 18페이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 자, 진짜 마지막이네. 자, 18페이지는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가 있는데 한 문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게 나오는 편이야. 하나씩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 우리 이미 근데 많이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자, 산업사회. 산업사회는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품종, 여기서는 얘들아 펜 파란색이밖에 안 나오네 이제. 자, 여기서는 소품종,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요. 면직물, 메리아스 그냥 똑같은 스타일의 메리아스 많이 찍어내가지고 빨리 많이 팔아야죠. 그러니까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사회에서 공장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이미 배웠죠? 관료제가 어울리는 사회예요. 이거 정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품종은 적게, 양은 많게 빨리빨리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돼요. 그리고 관료제가 중시된다라는 거. 여기서 관료제의 특징은 뭐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죠. 과위규지 같은 거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반면에 정보화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보화사회에 해당되죠. 자,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품종이 제품이 몇 개 없어요. 그럼 뭐야? 여기는 몇 개 없어 물건이. 그래서 이쪽에서는 다품종, 다양한 제품의 종류를 판매해요. 다양한 제품. 다양한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빨리빨리 팔고 또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빨리 사지 않으면 이게 소량으로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품절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정보화사회에서는 다양한 품종을 소량 생산해서 빨리빨리 판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어울리는 스타일은 바로 탈관료제. 소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탈관료제가 어울리는 사회죠. 그래서 정보화사회에 이 두 개의 단어도 역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가라고 놓고 여기를 나라고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때 이 사회에 어울리는 대중매체가 있어요. 이 시대에 어울리는 대중매체가 있는데, 자, 이 부분 단독 출제가 이 안에서도 단독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울림 매체. 자, 여러분 매체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매체가 인쇄 매체예요. 인쇄 매체. 막 인쇄해가지고 다다다다 인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신문, 책 이런 거 인쇄 매체. 막 그래서 옛날 영화 보면 막 신문 막 뿌리고 막 이렇게 되죠. 지금은 많이 보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음성 매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라디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영상 매체. 바로 이게 뭐냐면 TV, 영화 이런 게 등장을 했죠. 그러면 지금은 정보화사회에서는 이런 것들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금은 이 세 가지보다는 바로 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뉴미디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을 했는데 바로 여러분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있죠. 유튜브 이런 뉴미디어, SNS, 인터넷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얘네들보다 좀 더 많이 중요시된다라는 거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 가나다라 이렇게 놓고 가나다라의 특징을 묻기도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SNS,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청각 자료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매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얘네들의 이 장점 중에서 특히나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문, 라디오, TV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보기 싫은 게 뭐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아우, 이거는 막 보기 싫어. 나도 좀 약간 그래요. 신문. 정보가 너무 많고 너무 전문 용어도 많고 어렵고 깨알같고 힘들어요. 보면 막 졸려. 라디오나 TV는 조금 듣고 이렇게 내가 보면 되니까 수월한데 이 신문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너무 깊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쇄 매체한테만 정보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라고 표현해요. 정보의 신뢰도, 정보의 심층성이 매우 높다라는 표현은 얘한테만 쓰는 표현이에요. 무조건 알아둬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나 문제집에는 단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선생님은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주고 넘어갈게요. 이게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장단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대중매체의 장단점은 굉장히 여기 교재에 나옵니다. 일방향. 일방적으로 전달이 되죠. 일방향이 장점은 아닌데, 자, 장점이 바로 뭐가 있냐면 일방향이 장점이라고 되어 있네. 자, 여기 요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PDF 파일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봐줄게요.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려운 내용 위주로 이 부분 한번 짚어주도록 할게요. 뭐 음성이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하는데 이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반면 이제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단점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 장단점은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내용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쌍방향, 여러분 인터넷 댓글도 달 수 있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 신속하게 여러 가지 사건을 알 수 있고 뭐 생동감 있다 뭐 이런 표현 뭐 등등등등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 뉴미디어가 이 네 개를 비교해서 나올 때 뉴미디어가 자 여러분 이 문장 되게 자주 출제가 되는데 뉴미디어는 정보의 신뢰도가 어떨까요? 여러분 유튜브 생각하세요. 요즘 정말 대표적인 매체는 유튜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유튜브 신뢰도 어떨까요? 되게 높을까요? 선생님 거지 같은 정보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신뢰도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정보의 신뢰도가 높은 건 되게 높고 낮은 건 완전히 허위사실 유포하는 그런 것들도 많죠. 그래서 이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나 심층도가 굉장히 극단적이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는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부족이 아니라 극단적이다. 극과 극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의 장단점은 선생님이 크게 정리하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 특징. 자, 이쪽 시대.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요 대중매체의 특징은 단독으로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편이니까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뤄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대중의 특징인데, 자, 대중의 특징인데, 자, 이 시대에는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뚜렷하다. 이 표현도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 말 잡게요. 자, 사용자는 단어 싸움입니다. 제공자, 정보를 주는 사람, 수용자, 이 정보를 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수용자는 정보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자, 이 말인 즉슨 신문,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인터넷 신문도 많죠. 뭐 뉴데일리, 일간신문 이런 것들. 이 기사 내용을 만드는 사람과 그 기사를 보는 사람이 명확해요. 라디오도 그렇고 TV, 뉴스 생각하면 돼요. 이거 IPTV 아니라 그냥 옛날 TV. 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JTBC, MBC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뉴스를 보는 사람의 경계가 뚜렷해요. 딱 나눠져요. 근데 요즘 여러분 어때요? 뉴미디어는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요. 자, 내가 원래는 유튜브를 굉장히 애용하는 수용자예요. 유튜브 수용자인데 어느 날 내가
어떤 지역에 놀러 갔다가 테러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내 저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내 유튜브에 올려. 그럼 그 순간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정보 수용자가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제공자가 되죠. 그래서 이 뉴미디어 시대에는 이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표현 잘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자, 바로 뭐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수용자의 비동시적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장이 일반 문제집이나 소특교재 이런 거에 없었는데 한번 출제가 됐거든요, 문장이. 자, 사회문화는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히 봐야 돼요. 자, 수용자, 정보를 받는 사람, 너네 이제 고3 될 거잖아. 자, 너네 이제 고3 될 건데 애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한 11시쯤에 애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지금 유튜브 봤어? 그거 연예인계 A 있잖아. 걔 지금 난리 났잖아. 그런데 난 지금 고3이야. 지금 그 연예인 A씨에 대한 사건이 11시에 빵 터졌어. 그런데 애들은 지금 11시에 그 연예인 기사 보면서 웬일이야 난리가 났는데, 안 돼, 나 지금 하던 거 마저 있어서 나는 오늘 밤에 이거 다 내가 하던 거 마치고 난 9시에 볼래. 가능하죠? 왜냐면 유튜브는 언제라도 들어가서 내가 다시 재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문장의 뜻, 수용자, 내가 물론 이 기사는 11시에 유튜브에 공개가 됐지만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11시에 동시에 말고 내가 선택해서 11시 말고 비동시에 밤 9시에도 내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건이 발생한 동시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비동시적으로도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자, 내가 이 신문이 나왔을 때 봐야 되죠. 나왔을 때. 이미 지나간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라디오가 나한테 라디오 뉴스가 나왔을 때, TV 뉴스가 나왔을 때, 이때 내가 이거를 한번 놓치면 내가 다시 라디오를 재생하거나 내가 이거 IPTV 아니라고 얘기했죠? TV를 다시 돌려보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 물론 똑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응용 버전이 나오는데 항상 제공자, 수용자 이런 단어들을 명확히 알고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정과 일터.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난이도를 좀 높여볼게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새롭게 농업사회를 하나 추가시켜 볼게요. 농업사회. 자, 농업사회. 우리가 그 제3의 물결 해가지고 농업사회 1의 물결 다 배웠나?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이 순으로 이제 발전을 했죠. 그쵸? 자, 여러분 미안한데 선생님이 여기 지우고 여기다가 조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아랫부분. 자, 여기까지 지울게요. 자, 여기도 역시 한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얘가 안 나오고 얘가 나오면 얘가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의 뭐 이 부분은 포인트 위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예 아래다 할까? 자, 아예 여기다 할게요. 자, 이렇게 편하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잘 짚어볼게요. 자, 여러분 잘 봐요. 가정과 일터에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수능에 매년 나오는 문장이에요. 통합 정도. 자,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 이 말의 뜻은 가정, 우리 집이 곧 일터다. 우리 집과 직장이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냐, 같은 공간이냐라는 뜻이죠. 선생님 지금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통합 정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산업사회는 노동자들이 집에서는 쉬고 공장으로 가서 일하죠. 집은 쉬는 곳, 공장은 일하는 곳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산업사회는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매우 낮아요. 이 정도로 표현해야 됩니다.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농업사회와 정보화사회 비교해 볼게요.
정보화 사회는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당연히 높다라고 너네 정도면 예측할 수 있어요. 나도 지금 집에서 일하고 있잖아. 가정에서 지금 일터로 이제 통합해서 일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농업사회는 어떨 것 같아요? 높은데 얘가 가장 높아요. 농업사회가. 왜요, 선생님? 정보화 사회가 제일 높지 않아요? 아니에요. 농업사회가 가장 높아요. 옛날에 농업사회 때는 우리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초가집에 이렇게 살아가지고 밤에도 이 집 초가집 안에서 막 이렇게 뭐 그 곡식 털고 여기 절구 빻고 여기다 메주 말리고 그다음에 여기 집 안에서 소 키우고 그다음에 저녁에도 못 자요. 막 바느질해서 돈 벌고 또 여기 사람들 모여 막 지푸라기 꼬고 자 그래서 농업사회는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 우리 집은 곧 직장이에요. 그래서 농업사회가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가장 높다라고 해야 돼. 이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예요. 농업이랑 정보화를 비교했을 때 통합 정도는 얘가 훨씬 높다라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출제돼요, 매년. 자, 이거 잘 잡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면대면 접촉. 면대면 접촉 이 단어의 뜻은 얼굴과 얼굴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죠. 얘가 제일 높겠죠. 그쵸? 자, 얘가 제일 높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중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정보화 사회는 조금 낮다라고 봐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면대면 접촉이 낮다라고 표현해야지 사라진다 이런 표현 오답입니다. 면대면 접촉도 얘기했고 자, 그 다음 또 직업의 동질성. 자, 직업의 동질성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농업사회는 직업의 동질성, 대부분 농사짓죠? 동질성이 높을 거예요. 산업사회도 직업의 동질성이 높겠죠? 그쵸? 얘로 비교를 하자면 굳이 출제가 되진 않는데 직업의 동질성은 농업사회가 조금 높고 산업사회가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을 막 크게 비교하진 않아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보화 사회는 사람들의 직업이 어때요? 정말 천차만별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직업의 동질성이 매우 낮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동질성이 매우 낮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같은 말로는 이질성이 높다라고도 표현해요. 이질성, 다르다. 직업이 같은 정도가, 이질적인 정도가 굉장히 높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동질성이 높다는 얘기는 이질성이 낮다. 머리 아프죠? 사문이 말장난이 되게 심해요. 동질성이 높다는 얘기는 이질성, 서로 다른 정도가 낮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동질성, 쉽게 출제될 때는 동질성이라고 하지만 난이도 조금 높이고 싶을 때는 이질성이 높다, 다 다르다라는 이런 단어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자, 그리고 이 정보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뭐가 있냐면 아까 이쪽에 가서 이제 정보 격차. 지금도 그렇죠.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는데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소득 수준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정보가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고 정보가 적은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이런 현상을 정보 격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지금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할 때는 이 두 사회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대중매체의 특징 중에서 인쇄, 음성, 영상, 뉴미디어 얘네들은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가 많은데 인쇄는 신문을 지칭하고 음성은 라디오, 영상, TV 여기 매칭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매칭을. 왜냐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례를 주고 이게 뭐게? 라고 묻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을 시킬 줄 알아야 되고 뉴미디어, 시청각 종합이다 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신뢰도와 심층도가 가장 높다라는 표현이 얘한테만 써야 돼요. 얘는 진짜 높아요, 신문은. 반면에 얘는 신뢰도와 심층도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다양하다라는 거 그리고 기타 되게 난이도 높은 표현들은 아까 내가 정리를 해줬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이 세 개를 비교하는데 우리 뒤쪽에 3월, 4월 모의고사에서도 한 문제가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가정과 일터의 통합정도는 매년 수능에 빠진 적이 없어요. 이 표현은 잡아두고, 직업의 동질성과 함께 이질성이라는 단어도 함께 잡아둬야 되고, 뭐 이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 이상으로 응용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건 기초, 이것만 잘 닦아둔다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한테 배운 정도로도 제시된 문제의 70%, 80%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